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희 부산문화방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부산 시민의 40%가 올해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는데요. 먼저 올 한 해 부산 시민의 가계 소득과 지출 변화 추이를 정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 소시민의 흔한 넋두리일 수 있는 이 말이 올 한 해 부산 시민의 주머니 사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구가 됐습니다. 부산 MBC가 부산 시민 1,002명에게 질문한 여론조사 결과 올해 가계 총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37.2%는 비슷하다.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소득이 줄었다는 답변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고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은 3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의 위기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자영업, 사업 종사자의 66.3%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는데 가정주부, 생산, 사무직 등 타업종 종사자와 큰 격차를 보인 겁니다. 가계 소득이나 서민들의 그 수입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지출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만큼의 우리 시민들, 서민들의 삶이 좀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7.3%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그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올해 가계 총지출은 늘었다가 39.6%로 비슷하거나 줄었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대졸 이상 40대의 지출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부산 시민이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식비와 외식비가 26.3%로 1위, 다음이 의료비와 주거비, 교육비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선 보도 내용을 요약하자면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의 내년 경기 전망도 좋지가 않습니다. 나빠질 거라는 답변이 좋아질 거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계속해서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시민의 45.7%는 내년 부산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전망의 3배가 넘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부정적 전망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부정적 전망보다 2배 이상 높아 여당 지지자들이 경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통령 국정평가와 부산시장 시정평가에 부정적일수록 경기 전망을 나쁘게 보는 비율도 더 높았습니다. 내년 부산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부동산 규제, 기업활동 둔화 등이 뒤를 이었고 최저임금 상승도 경기에 영향을 줄 걸로 전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학력별로는 중졸이야 저학력층이 일자리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너무 걱정이 많기도 하고요. 주변에도 되게 일자리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이지만 취업이 아무래도 가장 1순위로 걱정되는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번 조사는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날간 만 19세 이상 부산 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률은 13.8%, 표본 오차는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부산의 한 금은방에서 30대 남성이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근데 때마침 가게 일을 돕고 있던 업주 아들이 이 절도범을 뒤쫓아가며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3분 만에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른 절도범은 붙잡혔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동구의 한 금은방. 한 남성이 진열대에 놓여있던 목걸이를 들어올려 목에 걸어봅니다. 팔에는 이미 금팔찌를 찬 상태. 물건을 보는 척하더니 직원이 귀금속 무게를 재는 사이 갑자기 달아납니다. 직원은 곧바로 쫓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놀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30살 A씨는 출입문을 빠져나와 그 길로 500m가량을 질주했습니다. 목걸이와 팔찌 등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마침 가게 일을 돕고 있던 업주의 아들 23살 O씨가 A씨를 뒤쫓으며 도심 한복판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막 감지르고 잡으라 하고 막 그렇게 감을 지르고 막 뛰어오더라고요. A씨는 도로와 지하도로를 지나 이곳 골목까지 도주를 했는데요.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서 범행은 2,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O씨는 A씨를 붙잡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품도 회수했습니다. 끝까지 간다고 왔는데 중간에 한번 얘를 놓치다시피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앞에 보이는 골목이 보이길래 여기로 100% 들어갔다라는 촉이 발동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 A씨는 열흘 전에도 인근 금은방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고 범행을 위해 사전 답사까지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지난해 전국이 들썩였던 라돈 침대 사태 기억하시죠? 이 라돈 사건으로 우리 생활 주변 방사선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되자 부산시가 무료로 이 라돈 측정기를 대여했습니다. 근데 무려 15,000명이 이 장비를 사용했는데 10건 가운데 서너 건꼴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 양이 의심됐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침대 시트 아래 라돈 측정기를 놓습니다. 지난해 라돈 침대 사건 이후 직접 측정에 나서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불안했었어요. 우리 집은 괜찮은가, 건강에는 해롭지 않은가. 10분 뒤 측정된 수치는 0.15 PCI. 4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돈 침대 사태 이후 부산시에서 측정기를 빌려간 15,041명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전체의 3.5%인 546건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라텍스 제품이 문제였는데 온수매트와 돌침대, 흙침대에서도 검출됐습니다. 또 라돈이 검출된 라텍스의 80%는 수입품, 그중 중국산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태국, 필리핀산이었습니다. 라돈은 생활 주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기준치 4 PCI를 넘길 경우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철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시설에서 세슘, 코발트 등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생활 주변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싶다면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서 측정기를 무료 대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7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기장 좋은 DNC 상가 분양 사기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재산 몰수와 추징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400여 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700억 원대 투자금 피해를 낳은 좋은 DNC 분양 사기 사건. 검찰은 지난 3월 서민 다중 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한 뒤 이 사건을 민생사건 1호로 지정해 분양 대행업체 대표 44살 조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 최대 45%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은 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을 늘려 모두 418명으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표 조 씨에겐 징역 12년형을,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각각 3년 6개월형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편취 액수가 매우 크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당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이 몰수와 추징을 청구하며 보전한 조 씨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물수 보존해놓은 게 500 몇십억이 있다, 580억 정도가 있다라는 기사만 봐도 아 이게 해결이 될란갑다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자체도 지금 너무 허망하잖아요. 이래 되면 희망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찾을 거는 정말 1원짜리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분양 사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또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 파업이 사흘째를 맞는 가운데 노조원의 파업 참여율은 37.4%, 생산량은 평소의 3분의 1로 집계됐습니다. 르노 삼성차에 따르면 오늘 부산 공장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은 640여 명으로 전체 노조원 1,700여 명의 37.4%로 집계됐습니다. 또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어제는 평소의 3분의 1 수준인 210대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고 사측은 밝혔습니다. 올해 5월 개설된 부산 싱가포르 항공편 이용객이 개설 6달 만에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국제선 노선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부산과 싱가포르 직항 노선 탑승객 수는 6만 3,9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에는 승객 32,200여 명이 항공기 204편을 통해 입국했고 싱가포르 창의 국제공항으로는 31,700여 명이 출국했습니다. 이 북한 오페라 하우스 건립 사업이 또다시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당초 항만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던 건립비 중 일부인 800억 원을 최근 기재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오페라 하우스 사업 계획에 사업비 전액을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항만공사가 이를 지원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부산시와 항만공사가 오페라 하우스를 공동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다시 기재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기재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집단 삭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부산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부산대병원 시설 미화 비정규직 근로자 150여 명은 오늘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측에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뒤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